상안검, 하안검 수술이 위험한 거 아닌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위험한 수술은 아니고요. 수술 받으신 분들이 매우 만족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저는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아마 저희 김 원장님이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몬드 성형외과 원장 박동건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40대에서 한 60대 정도 되신 환자분들이 외모에 큰 관심이 없게 지내시다가 거울을 보시면서 내가 더 이상 젊지 않기 때문에 뭔가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실제로 저희 아몬드 성형외과에서 중년분들 대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상안검 수술 그리고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중년분들 상담하시다 보면 눈꺼풀 피부가 눈을 덮어서 좀 인상이 싸나워 보이고 무서워 보인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처져 있는 눈꺼풀, 그 다음에 뜨기 힘든 눈매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되고 환자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노화로 인해 늘어진 어떤 눈꺼풀과 또렷하지 않은 눈매를 잡아주는 상안검 성형술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쪽에 있는 하안검 성형술은 왜 필요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눈 밑 피부가 조금 이렇게 처지기 시작하고 지방은 앞으로 나와서 붉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눈 밑에 지방을 막아주는 막이 사실 노화로 인해서 늘어지기 때문에 지방을 충분히 지탱해주지 못해서 밀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방이 많이 밀려 나오게 되면 눈 밑은 불룩해지고 불룩해진 지방 밑은 다시 더 퀭해 보이는 피곤한 인상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어진 피부랑 튀어나온 지방을 같이 교정할 수 있는 하안검 성형술을 하시면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고 약간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안검 성형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환자마다 눈꺼풀의 처짐 정도도 다르고 눈뜨는 힘의 정도도 다르고 환자분께서 수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목표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의 상안검 성형수술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획일화된 디자인을 하는 것보다 환자가 원하는 것에 1:1 맞춤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저희가 환자분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현실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성공하는 수술의 첫걸음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수술을 진행할 때는 환자와 상담했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그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우선 늘어진 눈꺼풀 피부를 절개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확한 디자인에 따른 절개를 통해서 흉터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불필요한 지방과 늘어진 피부를 절제해내고 일반적인 상안검 성형술의 경우에는 늘어진 피부만 제거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부만 제거한다고 해서 처져 있는 눈꺼풀이 완전히 개선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안검 거근을 함께 교정해야 온전히 수술을 마쳤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절개선을 따라서 쌍꺼풀 라인을 봉합해주면 수술이 끝납니다. 아마도 그 상안검 수술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쌍꺼풀은 생기고 처진 피부는 없어졌지만 눈매가 너무 매서워지거나 눈을 너무 또렷하게 뜨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해부학적인 특징을 가장 잘 고려해서 환자에게 현실 가능한 쌍꺼풀의 크기라든지 절개양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상안검 수술을 통해서 처진 피부가 해결이 되고 눈뜨는 힘이 좋아진다면 눈썹을 많이 써가지고 이마에 주름이 잡히거나 미간을 찌푸리는 인상 등이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나운 인상이 좀 더 부드러워지는 것이 상안검 수술이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은 너무 과한 쌍꺼풀의 크기가 되거나 위에 남는 피부가 두껍게 남아서 영원히 붓기가 빠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인상이 될 텐데요. 이전의 수술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재수술을 받는 경우들이 있고 저희도 재수술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려해야 될 것이 이전 수술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환자의 불만족을 만들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지 또는 상안검 수술을 받았는지 환자분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 환자분에 맞춰서 좀 더 구체적인 수술 계획을 갖고 진행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을 잘 진행할 수 있으니 사실 상안검 수술 전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하안검 수술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1:1 맞춤 디자인을 하고요. 디자인이 끝났다면 눈꺼풀 아래 라인을 절개하게 됩니다. 하안검의 경우에는 사실 절개 부위가 넓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흉터에 대한 걱정을 수술하기 전에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절개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요. 절개는 보통 속눈썹 아래 라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는 흉터는 그렇게 눈에 많이 띄지는 않습니다. 절개가 끝나고 나면 눈밑 지방을 재배치해줘서 튀어나오고 불룩한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늘어진 피부를 절제해준 다음에 세밀하게 봉합해서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사실 하안검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상담 때 많이 걱정하시고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수술을 하고 났을 때 다시 재발하면 어떡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환자는 수술장을 나오는 순간부터 다시 나이가 든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노화는 수술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환자에게 1대1로 맞춤해서 적절히 진행된 하안검 성형수술을 마치고 난다면 환자분들께서 5년에서 10년 이내에는 다시 피부가 처지거나 눈밑이 불룩해져서 하안검 성형수술을 계획할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걱정하시는 것은 애교살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사실 애교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웃을 때 근육에 의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애교살이 만들어진 높이가 좀 다릅니다. 절개선이나 절제 범위에 애교를 만드는 부분이 포함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안검 성형술도 상담하실 때 환자분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어필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맞춤 디자인을 하고 수술을 진행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의학용어로는 안검 외반이라고 부릅니다. 하안검 성형술을 하고 생기는 부작용 중에 가장 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안검 외반은 일반적으로는 피부 절제가 과도하거나 수술 중에 근육에 손상을 줬거나 과도하게 출혈이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도 사실 의사의 실력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험이 있는 의사에게 받으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할 때 꼭 해보는 테스트 중에 하나가 명운으로 리드 리트렉션 테스트라고 해서 아래 눈꺼풀을 이렇게 잡아서 당겨주는 거죠. 당겼다가 놨을 때 아래 눈꺼풀이 원위치로 복원하는 시간이 1초 미만이라면 눈꺼풀에 갖고 있는 어떤 힘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안검 외반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힘이 좀 빠져 있다면 또 그를 예방해주는 수술이나 그런 과정들이 수술 중에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발생하지만 또 그만큼 많은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